안녕하세요. 단드로잉입니다. 잘 지내시죠? 12월에는 어떤 그림이 그리고 싶어지세요? 12월 하면 떠오르는 따뜻한 그림이 그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주는 성탄절 풍경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함께 그리세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쉽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오늘의 내용은 첫째, 눈 내리는 풍경 그릴 때는 어떤 펜을 사용해야 할까? 둘째, 수채 드로잉을 할 때 특히 나무 펜 스케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셋째, 수채 드로잉 할 때 조색을 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연습해야 할까?입니다. 지금부터 쭉 말씀드리니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눈 내리는 풍경을 그릴 때 어떤 펜을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 세피아 펜으로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정 펜을 사용하지 않고 세피아 펜을 사용하는 이유는 눈 내리는 풍경을 표현할 때는 강한 선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선이 나을 것 같아서입니다. 지난번 영상 눈 내리는 풍경에서도 웜 그레이 펜을 사용하였었어요. 풍경 모습에 따라 그레이나 갈색 펜을 사용하면 차가운 겨울이 좀 더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 수채 드로잉 할 때 특히 나무 펜 스케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큰 나무 겉에 선을 그을 때는 쭉 연결하는 선을 긋지 마시고 띄었다 붙여졌다 하는 불분명한 스케치로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스케치를 해줘야 색을 입힐 때 라인이 어색하게 남지 않게 되거든요. 수채화 시작입니다. 셋째, 수채 드로잉 할 때 조색을 잘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연습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조색을 하는데 왜 그렇게 주저주저 하게 될까요? 그 소심해지는 마음을 푸셔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한 방법 알려드립니다. 우선 조색 말씀드리기 전에 나무 그릴 때 중점으로 관찰하실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가장 생각하며 그려야 할까요? 붓 터치입니다. 나무 테두리를 자연스럽게 뾰족한 모습을 담기 위해 어떻게 붓을 움직이는지를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나무 그리기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나무와 같이 자연물의 특징은 변화무쌍하죠. 미처 그려내기 힘들 정도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 자세도 같이 변덕스럽게 움직여줘야 하고 붓도 푹 눌렀다 살짝 터치했다가 하는 여러 가지 놀림이 있어줘야 합니다. 계속 나무 채색 보시면서 조색에 대한 이야기 이어갑니다. 수채 드로잉 할 때 조색을 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연습해야 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 색으로 조색해 보기입니다. 여러분의 팔레트에는 여러 색이 짜르르 있는데 붓을 드시고 멈칫멈칫 하시며 섞어보는 것을 주저하세요. 왜 우리는 주저하게 될까요? 왜 겁내게 되죠? 어떤 색을 만들어야 할지 몰라서이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이 색을 섞었을 때 어떤 색이 될지, 저 색을 섞었을 때 무슨 색이 될지 몰라서이실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마음에 드는 색이 영 안 만들어져서 정말 여러 번 이거저거 섞어보며 고민할 때가 있어요. 많이 그려본 사람들도 고민을 합니다. 색은 섞어봐야 알게 돼요. 그 색이 다른 색에 어떤 영향을 주는 색인지를요. 모두 고민의 흔적으로 그 경험치로 노련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섞어보세요. 누가 보나요? 누가 뭐라 하나요? 그냥 다 섞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비슷한 색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선물 상자에 리본을 칠하고 있습니다. 빨간색도 정말 다양하죠. 여기에서 선택해야 하는 빨간색은 위에 내가 선택해서 칠한 초록과 어울려서 산뜻할 것 같은 색을 고르셔야 합니다. 따뜻한 초록색을 사용하였으니까 빨강은 살짝 무게감 있는 색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투톤으로 표현해 주었어요. 그림자 부분은 진하게, 밝은 윗부분은 여리게 해서 리본의 입체감을 살려보았습니다. 이 색은 차분한 베이지 색입니다. 이 색은 건물 돌벽에 유용한 색이에요. 하얀 벽을 어떻게 표현하지 할 때 사용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흰색에 가까운 낡은 문과 돌벽에 이 색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틴트 계열을 거의 안 쓰는 편인데 이 색을 이번에 사용해 보려고요. 포근한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다시 조색 이야기로 돌아와서 첫 번째는 겁내지 말고 팔레트의 색들을 마구 사용해 보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분모 전체를 사용하기입니다. 조색을 하실 때 붓 끝으로 아슬아슬하게 찍어서 섞어 보시는데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찍으셔서 많이도 섞어보고 조금씩도 섞어보며 색을 만들어 보세요. 다른 농도로도 섞어보는 겁니다. 초보일 때는 내가 만든 색이 어떤 색인지 잘 몰라서 테스트지를 놓고 칠해가면서 하시게 되는데요. 그림을 많이 그려본 사람들은 테스트지를 놓고 하지 않게 되거든요. 왜일까요? 그들은 팔레트 위에서 해결할 때가 많아요. 방법은 물감을 넉넉히 만들어서 팔레트 위에서 넓게 펴서 문질러 보면 진짜 색이 보입니다. 팔레트 위에는 뭉쳐져 있어서 진짜 색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넉넉히 물감을 만들어서 붓모 전체를 사용하여 넓게 펴보기입니다. 팔레트에서 넓게 문질러 보려면 조건이 있겠죠. 우선 팔레트가 하얘야 되고 팔레트가 넓어야 합니다. 어반 스케치를 할 때는 작은 팔레트가 필수여서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 그리실 때는 넓고 하얗고 깨끗한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실력 쌓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색 잘하기 위한 연습하는 태도를 말씀드렸어요. 유리창에 비친 나무를 그리실 때는 유리에 칠했던 블루와 거기에 차가운 그린을 섞어서 그리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붓을 칠할 때는 가운데 부분을 남기고 주변을 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운데 안 칠해지는 부분은 빛을 받는 부분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림의 위 부분을 모두 채색하였어요. 이제 바닥에 눈 쌓인 곳에 눈의 그림자를 살짝씩 그려주겠습니다. 다시 조색 이야기로 돌아와서 수업에서 여기는 무슨 색을 칠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아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질문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관찰력이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려야 하는 물건이 갖는 색을 내가 찾아야 하는 관찰력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가 담긴 커피잔을 그리실 때 각 분마다 정말로 너무 다르게 그리셔서 저를 놀라게 해주시는데요. 모두 같은 물건을 보고 그렸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요. 각자의 눈에 비친 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그 물건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모두 초보분이셨는데 그렇게 다른 색을 고르신 거였어요. 자신이 스스로 그 물건을 해석하고 어떤 색을 선택하는 과정은 모두가 다릅니다. 연습을 제대로 잘 해가야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연습 제대로 하기에 대하여 말씀드렸어요. 조색을 잘하기 위해 꼭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한 거였습니다. 지금은 화이트 물감을 물에 풀지 않고 튜브에서 직접 물감을 찍어서 그리고 있습니다. 붓질도 나무 잎새 방향에 맞춰서 기르게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표현되고 있죠. 이 붓은 스텐실 붓인데요. 뽀얗고 예쁜 눈 표현에 잘 쓰고 있습니다. 뿌리다 보면 그림 주변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큰 종이를 준비해서 가운데를 그림 크기로 그려서 잘라내고 뿌려주시면 그림 주변이 깨끗하게 마음껏 뿌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눈이 있는 풍경 그리기를 지난 영상에 이어 2개를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번 영상은 펜과 마카로 눈 그리기를 하는 펜 드로잉이었고 오늘은 펜과 수채 물감으로 눈 그리기를 하였습니다. 겨울 풍경 영상 모음이 있으니 함께 보셔서 겨울 그림에 자신감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림 잘 그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대담하게, 때로는 섬세해야 하는 작업이 그림인 것 같습니다. 혼자 그리면서도 심장 쿵쾅거려가면서 흥미진진한 그림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